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급락에 다들 무슨 일인가 하셨죠?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신용장부가 높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지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온다? 그것도 좀 설명이 부족했고요. 아마도 최근 여러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 금융기관에서 자금 회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게 시장입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양 지수도 흘러내렸던 어제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미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은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또 한 번 뜨겁게 나왔던 데 기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ISM 서비스업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올해 최대 3번의 금리 인상을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오면서 시장이 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도 그리고 간밤 미증시 상황도 조금 어렵게 흘러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또 금요일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이 좀 빠지는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길은 어디에서나 잘 찾아보면 보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증시8, 증시9와 함께 하시면서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네. 자, 3대 지수 많이 밀렸는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또 뜨거운 이 고용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봤었지만 시작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장 마감까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에 ADP 민간 고용에서 지금 49만 7천 건으로 예상치의 2배를 상회를 했죠. 하지만 내일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미리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들썩거리기에는 충분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9만 7천 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장기간 동안 유지할 거다라는 긴축 경계감이 급격히 지금 높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이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또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리가 또 올라가겠구나가 바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렇게 되면은 급여가 많이 오르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고요. 또 소비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은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이런 지표들의 발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다양한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계속해서 이슈를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상 거의 현실화 앞까지 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용시장 이게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핫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는 네. 92% 정도의 사람들이 금리 곧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제 네. 더 빨리 오를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금리를 뭐 얼만큼 언제 뭐 올리느냐 뭐 이런 부분보다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이미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올해 뭐 2번 연속, 뭐 3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뭐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는 인상이 될 거야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양한 지표들 또 우리 특히나 증시에는 너무나 크게 바로바로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좀 중요하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내년에 가면 이제 사실 금리를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장인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이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이 금리가 계속해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올랐는데 내릴 줄 알았는데 더 오르네? 사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많은 지표들 또 전년 대비해서 발표를 한 지표들을 보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0이라고 봤을 때 사실 어떤 모든 뭐 사람들의 생활 그런 소비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0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따질 때 0에서 이미 4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이미 그 다음에는 4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2% 정도만 올랐다고 우리가 발표가 되지만 사실은 0에서 6까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0까지 내려와야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저는 쉽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자, 금리 인상한 게 잘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말이죠. 지금 고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원 계약은 좀 줄어드는 이런 이제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기준치 0에서 4, 6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따질 때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감원 계획이 조금 줄었다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부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원 계획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시장 얘기는 거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번에 갔을 때 이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하고 만날 예정인데 뭐 여기서 뭐 양측 간에서 뭐 쌍방 경제 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 옐런이 방중의 양축 긴장을 완화해 줄지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뭐 제재들 좀 안 좋았던 그런 감정들까지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려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자동차 이쪽은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양 부분 모두 주가가 좀 밀려 가지고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자, 기업 쪽으로 좀 가볼까요? 메타가 지금 스레드를 출시해 가지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머스크에게 결투를 신청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트위터의 대항마로 뽑히고 있죠. 이 스레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7시간 만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냈어요. 저도 어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겉 표면에는 인스타그램이랑도 비슷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트위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스레즈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이었다면 이 부분은 좀 텍스트 중심, 그래서 대화 중심으로 이 텍스트를 500자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가입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지만 SNS 초반에는 수익을 창출하려면 많은 가입자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가입자들에 대한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고 나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런 수익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약세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한 모습까지 좀 플러스로 가고 있다가 마감에는 좀 하락 마감을 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고 있죠. 캐시우드에서도 뭐 다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팔았지만 메타 플랫폼을 또 샀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자, 어제 보니까 말이죠. 다른 주식도 다 내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두 개만 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뭐 3조 달러 클럽 가입한 겁니까? 빨리 가입을 하면 정말 더 역대급으로 좀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아닐까 싶어요. AI가 정말 AI 붐이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20%만 더 오르면 3조 달러에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 들어 40%가 오른 것들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AI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AI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고요. 또 빅테크 사업자들이 AI 경쟁에 정말 뭐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또 그 뉴스 가운데 바이오젠 관련된 뉴스도 있죠?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이런 치료제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오젠하고 예자이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제 FDA에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정식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레켐비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떠들썩했었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FDA에서 약 8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뭐 인지 또 기능 저하가 27% 더 느리게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약이 환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바이오젠 또 제가 특징주로 좀 들고 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자, 코인 시장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이 코인 시장 요즘에 보면요. 진짜 꾸준하게 뭐 계속해서 4천만 원대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외에 좀 알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를 조금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천만 원, 지금 4천만 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뭐 1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약 4,20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뭐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인 동시에 뭐 새로운 금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이 자산과 증권
시간화가 가능하다면 거의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긍정적표를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이 블랙록이 지난달 중순에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되게 유명한 분석가는 역시나 비트코인 랠리를 예측을 하면서 2025년까지 거의 420%의 상승을 전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하드포크 계열 코인들 경우에 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알트코인의 상승세들도 보이고 있지만 또 여전히 밈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어떤 내용일지 저희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악 적자 대 깜짝 실적, 삼성전자 2분기 전망 극과 극.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실적을 볼 때도 보통은 증권사에서 이러이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참 그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라는 그 상징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네. 대표주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여러 이제 예측치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또 같이 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도 자막으로 그리고 멘트로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도 잠정 실적을 함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는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MX 사업부에서 그나마 실적을 좀 끌어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결국 핵심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흑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지금 61조 8천억 정도, 지금 작년보다 한 20%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뭐 사업 부분별로 지금 나오는 건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에도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사업부죠. 네. 그쪽에서 가장 이제 실적이 나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DX, 이제 모바일 가전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MX, 이제 스마트폰 쪽이죠. 이쪽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제 실적 이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사업부가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실적이 올해 명암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예상 이제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보다는 지지난주에 더 좋았고, 그리고 지지난주보다는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지금 각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애널리스트를 뭐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예상 평균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5,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이제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을, 그러니까 가격대를 본다라고 해도 일단 반도체 재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뭐 많이 나오는 데는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데도 있고요. 뭐 BNK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이 늦어질 거기 때문에 한 8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예상치가 쭉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게 2007년도입니다. 2008년도 4분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 이후에 가장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증권사 별로 시선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좀 개선세를 보이는 실적을 나타내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흑자 그래도 나와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제일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 뉴스를 볼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뭐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고 간다. 3분기에는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헤드라인을 보고 투자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 봐야 알긴 하겠지만, 만약 적자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뭐 투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나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실적이 비교적 좋게 뭐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에 거기는 이제 2분기, 3분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약간 분기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비해서 이제 3분기가 조금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한 10억 달러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를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감산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작년 3분기서부터 이제 감산이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서부터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산 효과가 조금 더 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영업 적자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사업부 자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와 비슷한 영업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지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감산에 대한 본격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시장에서 핫 이슈를 보이고 있는 AI용 반도체나 아니면 DDR5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로 하반기 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산 관련된 이슈는 이제 반도체 3사가 추가 다 감산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큼 감산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DDR5 이런 신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DR4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환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DDR5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수요로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RAM에 특히 DDR4램에 이런 교체 수요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소진 속도도 예상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예상 원래 있는 이제 시장 예상으로 보면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비트크로스가 나서 이제 DDR5가 DDR4보다 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 속도가 계속 좀 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DDR5의 판매량이 DDR4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DDR5 램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공급이 좀 딸리는 그런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네,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럼 또 이제 장비 발주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DDR4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투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DDR5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관련 업종의 관련 종목들이 뭐 움직일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 미국 시장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돌아서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시장에 건네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표정이 좀 밝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갈륨이라던가 또는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큰 그림을 볼 때 D램은 점차적으로 재고를 이전의 DDR4 같은 경우는 소진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수익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매출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DDR5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하면서 좀 감산이 늦어지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될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눈 크게 뜨고 오늘은 꼭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뭐 임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게 나와준다.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적주 같은 경우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섹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동차, 조선, 뭐 일반 기계, 뭐 건설 기계 이런 쪽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IT 관련된 업종도 조금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때가 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실적이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LG전자 1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나온 게 이제 사업부별로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HNA라는 이제 가전사업부가 LG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뭐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다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이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VS 사업부.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VS 사업부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장용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작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고 지난 분기에도 지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이런 VS
VS 사업부가 향후에 LG전자의 성장을 이끌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실적 뭐 시장 예상치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19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작년보다 한 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23% 증가, 9,779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뭐 이제 1분기, 2분기 연속 2개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빠른 재고 조정과 그다음에 물류비익,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LG전자도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련된 뭐 환책 관련된 이익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까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제 하반기 이제 VS 사업부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계속 확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전장용 관련돼서 한 80조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되면 100조 원대의 그런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이제 전장용 사업부가 향후에 LG전자의 실적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뭐 기존에 영위를 해오던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 쪽도 물론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최근에 LG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된 부분이 바로 전장 쪽입니다. 우리 방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VS 사업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체 빼고 다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전장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LG전자는 또 어떤 잠정 실적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더불어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동차, 저희가 이 코너에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에서 임순재 대표님과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쪽도 분명히 실적 좋게 나올 것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조선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엔터 쪽도 실적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닝 시즌에는 실적주들 반드시 좀 챙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지켜볼 만한 실적주, 수혜 섹터, 종목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실적이 지금까지는 안 좋아졌지만 이제 좋아질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골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IT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뭐 얘기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해도 뭐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ADP 지표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면서 뭐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소비 위축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도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뭐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을 것이냐라는 건 좀 퀘스천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옆으로 횡보하는 일단 그런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IT 관련된 기업들에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이제 관심 갖는 게 뭐 좀 전에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할 이제 LG전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장용 관련돼서 매출이 아마 꾸준하게 아마 하반기에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가전 관련된 매출이 꾸준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위축에 따라서 매출의 둔화 가능성은 뭐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DDR5나 아니면 첨단 EUV 공정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된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PCB용 이제
판넬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용 이제 모듈용 PCB,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명한 이제 CSP나 뭐 MCP와 같은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에는 뭐 전방 산업이 부진한, 뭐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도 상당히 좀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2분기까지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DR5 D램이 이제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NS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EUV 공정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랭크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지만 최근에 EUV용 펠리클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페리클이라는 것은 이제 포토 마스크의 오염을 막기 위한 이제 덮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EUV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이제 페리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미쓰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SNS텍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만든 EUV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본 제품과 거의 뭐 성능 측면에서 보면 뭐 떨어지지 않는 거의 유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펠리클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명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명도는 90% 이상 정도만 이상이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SNS텍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91% 수준을 이제 보이고 지금 그 이상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EUV 펠리클을 뭐 조만간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1단계로 이제 관련된 펠리클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만들었고요. 현재 용인의 2단계에 이제 펠리클 공장을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밝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몇 개 안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V 공정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미세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제 어쩌면 작은 선폭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광학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에서 만드는 원자 현미경의 사용 범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V 공정 내에서 뭐 마스크의 결함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재검증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SMC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그런 이제 제품을 TSMC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품을 작년 하반기서부터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뭐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 뭐 6월달에 그 본사를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징 관련 업체인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 이제 전문 패키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두 회사와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 그 관련된 이제 그 공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받아서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베트남 관련된 공장의 지금 뭐 운영 때문에 그 1분기에는 약간 이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 이후부터는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뭐 반도체 쪽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물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지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눌림목이 크고 낙폭이 큰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시작이 됩니다. 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 LG전자 추가로 보면 좋겠고, 특히 반도체 이제는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장비 쪽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 특히 하반기에는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네이버, 오래간만이죠.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고 펀더멘탈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회사죠. 예, 두 종목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으로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미국에서 메타 주가가 연초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올랐죠? 알파벳 파란 줄입니다. 파란 줄. 좀 올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개인들만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센티멘탈 주식, 분위기 좋을 때 가져오는 주식인데 오늘 제가 센티멘탈로 왜 가져왔을까요? 어제 주가가 조금 튀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장 후반 가면서 어디 금융기관 큰 데에서 이제 환매 수요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막 팔자가 있었는데 네이버 주가가 오히려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만은 메타, 또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AI 경쟁, AI를 기반한 그 검색, 이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다 시장 잠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최근까지는 맞는 얘기였고요. 여기서 크게 나오는 뉴스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그럼 그럴 거냐? 그게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구글도 바드라는 거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빙이나 바드 이렇게 해보라고 막 검색해보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텍스트로 해도 되고 말로도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에다가 이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또 어제 나온 그 스레드라는 SNS, 텍스트 기반의 SNS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AI 기반으로 다 묶어가지고 플랫폼화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에 비해서 네이버, 거기에 큰 그림들이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생겨날 것 같다는 겁니다. 뉴스에 제가 찾아보니까 7월 달에 검색 챗봇 서비스죠. 이게 AI 기반한 건데 Q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하이퍼 클로버라는 요런 이제 서비스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앞으로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이벤트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시장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금 고개를 한번 들어봤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검색 이쪽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광고도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숫자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정도는 이제 부합을 할 것 같다. 그런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겁니다. 13.3%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치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광고 쪽이에요. 여기 뭐 광고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광고 중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쪽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색 광고 쪽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 그냥 그 수준이죠. 어쨌든 증가를 안 하고 성장을 안 한 거는 이제 여기 회사한테는 마이너스죠. 아무래도 네이버는 성장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셨었는데 여기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그게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커머스 41.9%, 핀테크, 콘텐츠 전체적으로 각 사업 부분들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올라갈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광고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분기에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쭉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계속 이렇게 팔았죠. 그런데 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거는 조금 이제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강력하게 4.8%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은 뭐 아주 지금 볼품 없죠? 하단에 아주 지금 내려와 있고 여기 보면 1.1배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그 네이버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수준이 이렇게 역사적 밸류 밴드에 봤을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목표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상하리만큼 목표 주가 슬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폭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목표 주가는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45%나 됩니다. 최근에 이익도 올라가는 것 같고 목표 주가도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조금 들렸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최근에 저희가 아주 자동차 부품주 얘기해주고 히트를 쳤죠. 그래가지고 또 관련 주식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타이어주죠.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 줄 서현이와 파란 줄 화신, 성우하이텍, 명신산업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올라갔고요. 기아도 완성차 업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싸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아도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 점선.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랐고 어제도 장 빠지는 데도 올랐습니다. 자, 어제는 그런데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DB금융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여 있습니다만 짧게 보면 이겁니다. 원가는 떨어지고 수요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원가는 이제 천연 고무도 있고 합성 고무도 있는데 이 원재료 가격들이 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그 처음에 신차에 때 장착하는 타이어가 있고 교체 타이어가 또 있잖아요. 양쪽 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원가는 내려가고 수요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영업이익률 마진이 10% 초반까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영업 그렇게 조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최근에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부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주가 보시죠. 볼품이 없죠. 그러다가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올라가는 거와 발맞춰가지고 약간 힘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2.9% 정도 올랐고요. 외국인들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월 달부터 사들어온 거니까 기간이 좀 됐죠. 사들어오고 있는데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단기 싸움에
지금 많이 이제 치중하고 있는 기관들은 별 재미를 못 볼 거다 그러면서 자동차 그 부품주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밸류밴드 보시면요. 밸류밴드로 봤을 때 지금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온 게 없고 어쨌든 주가는 저가 매력도는 있다. PER로 보셔도 뭐 7.2배, 0.5배 낮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여러 가지 회사를 제가 넣어왔습니다. 어제 성호하이텍 저희가 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어제 불을 뿜어가지고 PER이 8.7까지 왔네요. 이제는 뭐 서서히 좀 갈아타기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타이어 7.2, 뭐 저희가 좋아하는 기아 4.3, 어제 뭐 그제 얘기해드린 서현이와 5.6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보시고 이쪽은 갈아타기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주가 대비해서 괴리율 31%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분위기 좋은 종목 그리고 체력이 튼튼한 종목 두 가지 종목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개장할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증시구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